안녕하세요, 여러분. 대추나무골 이초시입니다. 오늘은 투자 세계에 존재하는 두 부족 이야기를 해보려 합니다. 어떤 종목을 사야 하는가가 아니라 어떤 투자자가 되어야 하는가에 관한 이야기죠. 질문 하나를 던져볼게요. 2020년 테슬라 주가가 700% 넘게 폭등했을 때 여러분은 어디에 계셨나요? 시장이 미쳤어, 저건 버블이야라며 공매도하거나 외면하고 있었나요? 아니면 잘 모르겠지만 시장이 뭔가 보고 있나 봐라며 조심스럽게 따라가고 있었나요? 이 선택의 차이가 바로 오늘 우리가 이야기할 두 부족의 차이입니다. 한쪽에는 시장과 싸우는 투자자들이 있습니다. 나는 시장보다 옳다고 믿는 사람들이죠. 다른 한쪽에는 시장을 따르는 투자자들이 있습니다. 시장은 나보다 현명하다고 인정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이 선택은 단순히 수익률만 결정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심리, 삶의 방식, 심지어 새로운 사업 기회를 발견하는 능력까지 바꿔놓죠. 오늘 우리는 이 두 부족을 깊이 들여다보겠습니다. 투자를 시작하면 누구나 선택의 기로에 섭니다. 지금 시장에서 형성된 이 가격. 이게 맞는 건가? 내가 시장과 싸워야 하나 아니면 따라가야 하나? 이건 그냥 이론적인 질문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운명을 가르는 선택이에요. 예를 들어볼게요. 2000년 닷컴 버블이 한창일 때였습니다. 시장과 싸우는 투자자들은 이렇게 외쳤죠. 시장이 완전히 미쳤어. 저 기술주들은 터무니없이 비싸. 나는 절대 안 사. 시장이 틀렸어. 그들은 자신의 분석을 믿고 시장과 전쟁을 벌였습니다. 결과는 어땠을까요? 단기적으로는 맞았습니다. 버블이 터졌으니까요. 봐, 내가 옳았잖아. 하지만 1990년대 후반 수년간 그들은 시장 수익률을 크게 밑돌았고 많은 고객을 잃었습니다. 승리의 대가가 너무 컸던 거죠. 반대편을 볼까요? 2008년 금융위기 때입니다. 똑같이 시장과 싸운 투자자들이 시장이 붕괴할 거야라고 판단하고 일찍 빠져나왔습니다. 큰 손실을 피했죠. 하지만 2009년부터 시작된 역사상 최장 강세장은 완전히 놓쳤습니다. 또다시 전투에서는 이겼지만 전쟁에서는 진 거예요. 이 사례들이 보여주는 건 뭘까요? 시장과 싸우는 건 이기기도 어렵지만 이겨도 대가가 크다는 겁니다. 첫 번째 부족을 자세히 봅시다. 시장과 싸우는 투자자들. 이들의 신념은 명확합니다. 시장에는 항상 오류가 있다. 내 분석이 시장보다 우월하다. 이들은 시장 흐름이나 타인의 조언보다 자기 논리를 우선합니다. 전사처럼 자신의 확신을 무기로 시장과 맞섭니다. 테슬라 사례로 돌아가 볼까요? 2018년부터 2020년까지 테슬라 주가는 계속 올랐습니다. 시장은 분명한 신호를 보내고 있었죠. 하지만 많은 애널리스트들은 부정적이었습니다. 밸류에이션이 말도 안 돼. 이건 거품이야. 시장과 싸우는 투자자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공매도를 하거나 아예 외면했습니다. 시장이 틀렸어. 곧 폭락할 거야. 나는 시장보다 현명해. 그들은 자신의 분석 모델을 절대적으로 믿었습니다. 시장과의 전쟁을 선포한 거죠. 그런데 테슬라는 2020년 한 해에만 700% 이상 올랐습니다. 이건 단순한 버블이 아니었어요. 전기차와 청정에너지 산업의 구조적 변화를 시장이 먼저 읽고 있었던 겁니다. 공매도한 사람들은 엄청난 손실을 봤죠. 외면한 사람들은 역사적 기회를 완전히 놓쳤습니다. 이게 시장과 싸우는 투자자들의 운명입니다. 예측이 맞으면 정말 짜릿해요. 큰 성취감과 명성을 얻습니다. 내가 시장을 이겼어. 하지만 틀리면 성과와 심리가 동시에 무너집니다. 삶 전체가 고통 속에서 흔들려요. 통계 하나 말씀드릴게요. 전문 펀드 매니저의 70% 이상이 장기적으로 시장 수익률을 밑돕니다. 그들도 최고의 분석 도구와 정보를 가지고 시장과 싸웠지만 결과는 그랬습니다. 이게 바로 투자의 롤러코스터입니다. 불안과 긴장이 삶 전체를 지배하게 되는 거죠. 이제 두 번째 부족을 볼까요? 시장을 따르는 투자자들. 이들의 철학은 다릅니다. 시장은 나보다 크다. 시장은 수많은 정보와 자금이 모인 집단지성이다.
이들은 겸손합니다. 시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이해되지 않는 흐름도 일단 존중합니다. 다시 테슬라로 가볼게요. 시장을 따르는 투자자는 어떻게 했을까요? 애널리스트들은 부정적이네. 하지만 주가는 계속 오르고 거래량도 늘어나고 있어. 뭔가 내가 모르는 게 있나 봐. 시장이 뭔가를 보고 있는 것 같은데. 그래서 이렇게 생각합니다. 확신은 없지만 시장의 신호를 무시하지 말자. 소액으로라도 참여해보자. 결과는 어땠을까요? 700% 상승의 일부를 탔습니다. 대박은 아니지만 괜찮은 수익이죠. 하지만 더 중요한 게 있었어요. 이 과정에서 전기차 산업의 변화를 일찍 포착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충전 인프라, 배터리 소재 같은 관련 사업 기회까지 발견할 수 있었어요. 투자를 넘어 삶의 기회를 얻은 거죠. 이게 시장을 따르는 투자자들의 장점입니다. 눈부신 대박은 적을 수 있어요. 하지만 꾸준하고 안정적입니다. 치명적인 손실을 피하고 마음의 평안을 지킬 수 있죠. 그리고 핵심이 여기 있습니다. 시장은 산업과 사회 변화의 신호를 가장 먼저 반영합니다. 시장을 따르는 사람들은 이 신호를 남들보다 빨리 읽어요. 2010년대 초반을 보세요. 애플과 삼성전자 주가가 급등했죠? 시장과 싸우는 사람들은 비싸다, 거품이다라고 했어요. 시장을 따르는 사람들은 아, 모바일 혁명이 오고 있구나라고 읽었습니다. 그래서 모바일 앱 개발, 광고 대행 같은 사업을 먼저 시작했어요. 2020년도 마찬가지였어요. 줌, 쿠팡 같은 비대면 관련주가 급등했을 때 시장이 먼저 알려준 겁니다. 세상이 바뀌고 있어라고. 실제 데이터도 있습니다. 1927년부터 2013년까지 미국 주식시장을 분석한 연구를 보면 시장을 따르는 모멘텀 전략이, 그러니까 상승 추세 종목을 사는 전략이 연평균 약 10%의 초과 수익을 냈습니다. 시장과 싸우지 않고 따라가는 것만으로도 시장을 이긴 거예요. 자, 그럼 우리는 어떤 부족에 속해야 할까요? 정답은 어느 한쪽의 극단이 아닙니다. 현명한 투자자는 두 부족의 지혜를 모두 취합니다. 워렌 버핏을 볼까요? 그는 이렇게 말했죠. 가격은 당신이 지불하는 것이고 가치는 당신이 얻는 것이다. 버핏은 저평가된 기업을 찾습니다. 이건 시장에 오류가 있다는 걸 인정하는 거예요. 때로는 시장과 싸우는 거죠. 하지만 동시에 그는 시장이 비합리적으로 오래 유지될 수 있다고도 말합니다. 시장의 힘을 존중하는 겁니다. 특히 2000년대 초반 기술주를 피했다가 비판받았지만 자신이 이해하지 못하는 영역에서는 시장과 싸우지 않았어요. 실천적으로는 어떻게 할까요? 기본은 시장 존중입니다. 전체적인 흐름과 추세를 따르되 자신이 깊이 이해하는 영역에서만 선택적으로 시장과 다른 견해를 가지는 거예요. 내가 이 산업을 10년 연구했어. 여기서는 시장이 놓친 게 있어라고 확신할 때만 시장과 싸우는 겁니다. 그것도 전 재산을 걸고 싸우는 게 아니라 확신의 정도에 따라 투자 비중을 조절하는 거죠. 핵심은 겸손한 확신입니다. 내가 오를 수도 있지만 시장이 오를 확률도 높다는 태도. 시장은 나보다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지만 나도 독립적으로 사고할 수 있다는 균형. 확신이 서지 않을 땐 소액으로 시장에 참여하면서 배우세요. 완전히 외면하거나 전면전을 벌이지 마세요. 많은 분들이 이렇게 물으실 겁니다. 시장을 따르라고요? 그럼 버블 때는 어떡하라는 거예요? 그때도 따라가란 말인가요? 날카로운 질문입니다. 시장을 따른다는 건 맹목적으로 추종하라는 게 아닙니다. 버블을 인정합시다. 하지만 이것도 인정해야 해요. 버블 구간에서도 초기부터 중기까지는 실제 구조적 변화가 있었다는 것. 그리고 버블의 정점을 정확히 예측하는 건 거의 불가능하다는 것. 1990년대 후반 인터넷 버블을 보세요. 과도했죠. 하지만 인터넷 혁명 자체는 진짜였어요. 초기에 이건 버블이야라며 시장과 싸운 사람들은 아마존, 구글 같은 기회를 완전히 놓쳤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추세를 따르되 리스크 관리를 철저히 하는 겁니다. 전액을 한 번에 빼며 시장과 전면전을 벌이는 게 아니라 분할 매도로 점진적으로 비중을 줄이고 풋옵션이나 인버스 ETF 같은 해지 수단도 활용하는 거죠. 시장과 정면 대결하지 않으면서도 자신을 지키는 겁니다.
정리하겠습니다. 투자 세계에는 두 부족이 있습니다. 시장과 싸우는 전사들. 그들은 화려한 승리와 치명적인 패배 사이를 오갑니다. 시장을 따르는 현자들. 그들은 꾸준한 성과와 함께 세 가지를 더 얻습니다. 첫째, 심리적 안정. 극단적인 희비를 피하고 꾸준히 나아갈 힘. 둘째, 사회 통찰. 변화의 흐름을 일찍 포착하는 안목. 셋째, 사업 기회. 투자 인사이트를 현실 세계의 가치 창출로 바꾸는 능력. 투자는 결국 숫자 게임이 아닙니다. 태도의 게임입니다. 마지막 질문을 남기겠습니다. 당신은 어느 부족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시장과 싸우는 전사가 될 건가요? 시장을 따르는 현자가 될 건가요? 아니면 두 지혜를 모두 가진 현명한 투자자가 될 건가요? 오늘 에피소드는 여기까지입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